자, 그 다음에 이거 벨트샌더랑 디스크샌더가 같이 붙어있는 이 제품 많이들 갖고 계시죠? 요 기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놓을 거거든요. 아시다시피 테이블 쏘가 고장이 나서 한동안은 이 플런지 쏘로 재단을 해야 됩니다. 아, 불편해. 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S가 원활하게 안 되죠. 예전에 밴드 쏘가 한번 고장이 나서 마키다 제품인데 고장이 나서 한번 AS를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때 그 자기들 차로 기계를 싣고 가서 AS를 해서 또 자기들 차로 싣고 저희 작업장까지 갖다 준 적이 있거든요. 물론 무상 AS 기간도 아니었지만 AS 비용은 또 별도로 받지를 않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는 뭐 사실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. 뭐 물론 무조건 대기업 제품이 좋고 한 건 아니지만, 그리고 뭐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뭐 AS 전담반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겠죠. 어쨌든 결론은 그냥 살 때 일단은 고장 안 나고, 고장이 나더라도 AS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제품을 사는 게 이익이다, 결국에는. 물론 이 제품이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항상 고장이 나고 뭐 AS가 이렇게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. 이 큰 제품을 통째로 택배로 보내라는 게 사실 말이 되나? 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비용이 들면 차라리 비용을 청구하는 게 낫잖아요. 벌써 안 맞잖아. 플런지 쏘로 재단을 하려고 하면은 실 수도 있을 수가 있고,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를 여러 장 재단을 하려면은 사실 이거 플런지 쏘로는 불가능하거든요. 내가 잘못했네. 표시를 잘못했네 내가. 부품을 좋은 걸 써서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쓰는 게 좋다. 그런데 부속볼 고장이 나더라도 AS가 잘 되는 제품이 좋다. 모터가 어디 건지 한번 봐야 되겠어. 에휴, 글자가 조금해서 안 보인다. 잘 재단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. 오케이. 자, 마지막 재단입니다. 아, 테이블 쏘를 못 쓰니까 엄청 더디네요. 자, 이제 조립을 할 건데 힘들고 붙여놔서 타카로 찍어 놓고 나중에 피스 조립을 하겠습니다. 가구 조립하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할게요.
맨 위에 덮는 상판은 사이즈가 없어서 요것 때문에 합판을 또 새로 꺼내느니 이렇게 두 장을 합쳐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좀 엉터리스럽지만 제가 쓰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. 뭐 기왕이면 이쁘게 만들면 좋겠죠. 이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도 없고 지금 기능만 다 하면 됩니다. 지금 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네. 뒷판 콘센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요 위치가 선반 위치인데 선반 위치하고 조금 걸립니다. 이걸 뜯어가지고 선반을 다시 달 수는 없고